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친구나 지인이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저 말은 좀 듣기 불편했어 라고 느껴본 적 말이에요. 또는 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상대방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던 순간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 한마디가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 5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거나 오히려 내 진심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 한마디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더 지혜로운 대화법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돈과 재산에 대한 자랑. 돈과 재산은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를 자랑하는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위인들은 겸손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무관하다. 부를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간디의 이 말은 재산이 곧 인격이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라.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외적 성취나 부에만 집착하기보다 사람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합니다. 한 유명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사업이 성공한 후 큰 부자가 되었고 이를 자랑하기 위해 초호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손님들에게 자신이 이룬 성과를 과시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 다른 기업가는 자신이 번 돈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았지만 그가 한 선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진정한 존경을 받는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돈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자랑이나 공유의 차원을 넘어 듣는 사람의 처지와 감정에 따라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나누는 말 한마디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새 차를 샀다거나 큰 집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전한다면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부러움 이상의 좌절감이나 상실감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돈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겸손과 배려의 태도를 갖추면 같은 주제가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제적 성공을 통해 배운 교훈을 공유하거나 재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나눔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동기부여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축을 꾸준히 해서 안정감을 느꼈다거나 재산을 통해 사람들을 도우며 더 큰 행복을 느꼈다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울림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의 무게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진정성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을 나눌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 아니면 위로와
영감을 줄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신중함이 우리의 대화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진정한 분은 나눌 때 빛납니다. 결국 돈과 재산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부는 때로 큰 짐이 된다. 하지만 그 부를 나누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 당신의 부를 과시하기보다 그것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그런 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성취 자랑. 자녀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부모로서 느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방식에 따라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공감으로 전달될 수도, 반대로 비교와 부담감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인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씨는 자녀가 전국 과학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 과정에서 자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자녀를 잘 지원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B씨는 최근 자녀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민 중이었습니다. A씨의 자랑은 B씨에게 자녀의 부족함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는 위축된 표정으로 대화에서 멀어졌습니다. 이 모임은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A씨의 지나친 자랑은 다른 부모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반면 또 다른 모임에서 만난 C씨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C씨는 자녀가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작은 시험에서 처음으로 좋은 성적을 받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자녀가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교훈과 부모로서 자신이 아이를 어떻게 격려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부모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자녀의 작은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축하와 격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랑은 때로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성취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이야기는 공감과 축하에서 멀어지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랑과 공유의 차이는 전달 방식과 태도에 있습니다. 성취 그 자체보다는 성취를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야기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교훈과 영감을 주는 대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대회에서 1등을 했어 라는 말보다 우리 아이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했어. 그 과정을 지켜보며 나도 배운 게 많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공감도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고민하거나 비슷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면 자녀의 성공을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자녀가 가진 장점이나 노력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화의 주제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이해와 격려로 발전하도록 도와줍니다. 자녀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는 내 아이가 이만큼 잘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와 내 아이가 이런 점을 배웠다는 식의 교훈적인 접근이 더 큰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대화의 맥락을 파악할 때 자녀의 성취 이야기는 자랑이 아닌 공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과 태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자녀의 성취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야기를 공감과 격려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로서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된다면 이야기는 단순한 자랑을 넘어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상황에 공감하며 나눌 때 우리의 말은 자랑이 아니라 영감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의 성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격려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외모나 건강에 대한 자랑. 외모와 건강은 개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랑은 의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이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외모나 건강은 타고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개인의 노력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동료들이 건강과 운동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A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항상 이 몸매를 유지해. 이게 유전이려나? 그 말을 들은 B씨는 최근 다이어트와 운동을 병행하며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A씨의 이야기를 듣고 B씨는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더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장점을 단순히 공유한 것이었지만 B씨에게는 열등감과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 같은 주제에 대해 C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건강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 내가 요즘 운동하는 걸 보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건강한 습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대화가 됩니다. C씨의 이야기는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 건강을 챙기자는 공감의 장을 열었습니다. 외모나 건강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모는 타고난 요소가 크고 건강은 개인마다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랑으로 들릴 경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랑은 듣는 이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도 화장이 필요 없어서 좋아와 같은 말은 타인의 노력과 고민을 간과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랑은 자신이 쉽게 얻은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는 수년간의 노력으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과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자랑 대신 공감과 격려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체질이 좋아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즘 물을 많이 마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아처럼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참고할 만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노력을 인정하기.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하고 있는 노력을 언급하며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동기부여가 되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교를 피하기. 나는 넌지시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같은 말보다는
우리 각자 자기 방식으로 건강을 지켜가면 좋겠네처럼 비교가 아닌 공감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와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나눌 때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아름다움과 건강은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배려와 공감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의 배려가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성공과 업적의 과도한 강조. 성공과 업적은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상대방의 상황과 비교되어 들릴 가능성이 크다면 자칫 의도와는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A씨는 자신이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승진의 이유를 자신의 능력과 성과로만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늦게까지 일했어. 그래서 결국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지. 이런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을 듣던 B씨는 최근 승진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이 이야기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A씨의 말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의도였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실패를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모임은 어색한 분위기로 변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같은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C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승진하게 됐어. 사실 우리 팀 덕분이야. 다들 협력해준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그걸 높게 평가해준 것 같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야. C씨의 태도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며 겸손함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진심 어린 축하를 받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성공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반대로 불편함과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과도하게 자랑하는 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상황을 간과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 그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상실감을 간과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패를 경험했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자랑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신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주변의 도움이나 환경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공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요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만을 부각시키는 말은 교만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성과를 냈는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하니? 라는 뉘앙스를 은연중에 풍길 수 있어 듣는 사람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에 대한 지나친 자랑은 의도와 달리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고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공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영감을 나누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정보다 배움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세요. 성공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더 공감과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라는 식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메시지가 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세요. 성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도움이나 협력을 이야기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성공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원들이 많이 도와줬고 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라는 말은 듣는 이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상황에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가세요.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비교보다는 영감을 나누는 데 중점을 두세요. 성공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우위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조금씩 길이 보였어처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성공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바랍니다. 성공을 이야기할 때도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대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성공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관계나 인맥에 대한 자랑.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구와 가까운 사이인지, 어떤 인맥을 갖고 있는지는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이를 과도하게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랑하는 태도가 상대방에게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거나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간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A씨는 유명 인사와의 친분을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느 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유명 배우 X랑 골프를 쳤어. 우리 정말 가까운 사이거든. 사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해.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라 그런 기회가 자주 와. 그 자리에 있던 B씨는 최근 직장에서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이야기는 B씨에게 자신이 가진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게 했고, 그 자랑은 동료들에게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겼고, A씨의 자랑은 공감보다는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C씨는 비슷한 주제를 다룰 때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생겼어. 특히 지난번 행사에서 만난 X씨랑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로 점점 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 C씨의 이야기는 자신이 가진 인맥을 자랑하기보다는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공유하며 듣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관계나 인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이런 사람과 친하다는 식의 말은 상대방에게 비교와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관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 모임에서 A씨가 자신이 유명인사와 친하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유명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지,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리던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다른 친구들은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모임에 있던 B씨는 최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A씨의 이야기가 더욱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자리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전한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C씨는 자신이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얻은 배움이나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만난 사람이 이런 조언을 해주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영감을 주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관계나 인맥은 본질적으로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친분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친하다는 말이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반면,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이런 점을 느꼈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나친 관계 자랑은 상대방의 아픔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방식에서도 더 큰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랑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을 발합니다.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듣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랑이 아닌 공감과 배려로 대화를 이끈다면 그 이야기는 단순한 자랑을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대화로 남을 것입니다. 관계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자랑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타인을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우리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며 관계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위대한 리더이자 혁신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다. 진정한 자랑은 스스로의 성취와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나와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는 사람이다. 겸손과 배려는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가치와 노력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랑이 아닌 공감과 나눔을 선택할 때 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개인의 성공과 관계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공이 아무리 크고
관계가 아무리 특별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겸손과 감사의 태도로 이야기를 전한다면 우리의 말은 단순한 자랑을 넘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교훈과 영감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마디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말이 자랑이 아닌 사랑과 존중, 그리고 나눔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말과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겸손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인사이트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영감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배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